KBS2 주말 연속극 다리미 패밀리 25회가 방송됐습니다. 어느덧 중반을 넘어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주인공 강주가 너무 안 됐다. 억울하고 착한 강주가 빨리 사업 성공하고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시청자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리미와의 러브라인으로 넘어갈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그 전에 강주의 사업과 돈 찾기와 관련된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될지가 관건입니다. 이 드라마가 코믹물이라 예상과는 좀 다른 전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다리미네 가족이 착한 사람들로 그려지지만 실제로는 돈을 훔친 사람이다 보니 착하다고 어필하는 장면이 설득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봉희는 세탁소 사람들이 맡긴 옷을 잘 간직한다고 착한 인간미를 드러내려고 했지만 이미 돈을 훔쳐 마음대로 쓰는 상황에 25회에선 증거를 없애는 장면까지 그려진 범죄인의 면모를 드러낸 상황이죠. 현재 세탁소 사람들은 모두 다 도둑입니다. 만드, 길래, 봉희는 물론 이제 딸 미연까지 돈을 훔치는 상황이 됐고 다리미는 이를 알고도 눈 감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다 이제 무림까지 눈을 감을 것인가 말 것인가의 기로에서 괴로워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이제 이 돈 100억을 훔친 세탁소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 따뜻한 마음이 여러분을 부자로 이끌어줄 겁니다. 24회 엔딩에서 강주와 다리미의 KISS 장면이 그려질 듯하며 시청자들이 속을 태우는 장면으로 끝났는데요. 25회 역시 하려는 순간 강주가 사업체에서 전화가 오자 다리미가 집으로 내려가 버리며 끝났습니다. 예상한 대로 다리미가 집으로 들어서자마자 봉희는 세탁소 보관된 옷을 가져다 판 문제로 강주를 왜 들였냐고 타박했고 다리미는 자신이 한 일이었음을 고백하고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된 강주를 그냥 좀 살게 두라고 부탁했습니다. 한편 강주는 태웅이 무마해준 옷 대금을 주려고 300만 원을 찾아 태웅에게 전화하는데요. 마침 태웅이 옥탑방에 와 있습니다. 태웅은 여기서 나가라고 하고 강주는 자신이 오갈 데가 없으니 살게 해달라고 통사정을 합니다. 캐피털 직원들은 길순의 문자를 근거로 여기저기 땅을 파보지만 기대한 돈가방은 찾지 못하고 이 장면을 청렴경찰서 세 사람은 잠복하면서 보고 있는데요. 그러다 세탁소나 파보자는 캐피털 직원들이 말을 들은 무림은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청렴동 골목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된 네 사람은 서로 편을 들며 티격태격 싸우는데요. 강주는 다림을 비난하는 차림에게 속을 알 수 없는 놈과 속물 차림이 어울린다고 비난하고 다림은 상무 자리를 밀어낸 태웅과 김디디 자리를 밀어내고 디디가 된 차림을 비웃습니다. 이 장면에서 강주가 김디디가 어디로 갔냐고 다림에게 자꾸 묻는 걸 보면 아마 강주가 하는 서강 오페럴로 김디디를 영입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사람은 만취해 다리미네 집에서 자고 취한 강주는 어쩌다 만득과 길래 사이에서 자다가 다리미 덕분에 무사히 빠져나오게 됩니다. 두 사람은 함께 새벽 시장에 가서 옷을 사오고 홈피에 올리자마자 주문이 폭주해 신이 납니다. 옷을 너무 싸게 판 거 아니냐고 불만을 제기하는 다림에게 강주는 좋은 물건을 싸게 판다는 전략으로 갈 거라고 말하고 이어 빨리 돈 벌어서 우리 너희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시게 하자고 말해 다리미를 감동시킵니다. 한편 태웅이 세탁소에서 잤다고 전화한 봉희는 승돈이 저녁 먹자는 말에 설레며 나갑니다. 그러다 승돈이 호텔로 갈까 하는 말에 잠시 가슴이 콩닥거리는 봉희. 그러나 호텔로 들어선 승돈은 룸이 아닌 식당으로 가고 거기서 태웅에 대해 좀 알고 싶어서 만나자고 했다는 말에 혼자 김칫국 마신 게 무안해서 빨간 얼굴이 더 빨갛게 됩니다. 그런데 미연은 여전히 침대 아래 돈을 조금씩 훔쳐 지하철 보관함에 옮겨놓고 아들에게 앞으로 학원비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돈을 훔쳐간다는 걸 길래와 만득이 알고 있었네요. 며칠 전 만득이 외출하다 집에 폰을 두고가 가지러 왔다가 미연이 돈을 훔치는 걸 보게 된 거죠. 길래와 만득은 미연을 미행하고
지하철 보관함에 돈을 두는 걸 보고 불안한 장소에 둔다고 오히려 걱정을 합니다. 길레와 만득은 딸이 돈의 출처를 물어보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라도 듣고 알게 되면 공범이 돼 죗값을 같이 받게 될까봐 염려해서죠. 훔친 돈을 훔치는 딸을 걱정하는 부모. 과연 어떻게 평해야 할지 혼란스러워집니다. 한편 무림은 산에서 주운 단추 하나를 들고 오는데요. 마침 엄마가 단추 하나가 떨어진 그 가디건을 입고 있었습니다. 엄마, 단추 하나 떨어졌네요. 아, 그러네. 이거 어디 갔을까? 아마 봉이는 그때까지 단추 하나가 떨어진 걸 몰랐었나 봅니다. 그리고는 무림은 할머니, 할아버지께 인사를 하러 갔는데요. 길레가 손자를 보더니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훔친 돈을 모르고 쓴 사람은 죄가 없지? 네, 훔친 사람만 죄를 묻습니다. 이 질문은 할머니가 전에도 했었는데 무림은 점점 불안이 커집니다. 길레가 손자한테 용돈을 주고 싶다면서 5만 원권 몇 장을 손에 쥐어줍니다. 무림은 단추를 가지고 다시 엄마한테 가서 이 단추 의악산에서 주었다고, 아마 할머니 할아버지 의악산에서 실종되던 날 떨어뜨리신 것 같다고 주고 가는데요. 봉이의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단추를 주고 간 무림은 그저 엄마가 그 단추를 달아서 입는 평범한 행동을 하길 바랬지만 봉이는 그 가디건을 불태웁니다. 봉이의 증거인멸 장면을 지켜보는 무림의 얼굴이 클로즈업되며 이번 화가 끝났습니다. 다음 회에 승돈이 태웅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난 지연이 막무가내로 집으로 다시 들어와 두 사람은 크게 다투고 그 장면을 보게 된 태웅은 난처한 상황에 처합니다. 또한 무림은 성운을 통해 잃어버린 돈 5만 원권의 발행번호 AA에 대해 듣게 됩니다. 드라마 초반에 딸의 눈을 뜨게 해주려고 애쓰는 엄마의 심경이 그려질 땐 돈을 훔치는 세 사람의 마음이 이해되는 듯 했지만 이제 점점 뻔뻔해지는 세 사람의 행동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공영방송에서 탈세한 사람과 도둑질한 사람, 그리고 가족이 범인임을 알게 된 경찰의 입장을 어떻게 그려낼지 정말 궁금해집니다.